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6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윤 2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병진월 경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제일 먼저 봅니다.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지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 어느 환경에 처해져 있느냐, 어느 환경에 태어났느냐를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은 금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물상으로 눈으로 볼 때 경금은 쇠, 무쇠, 강철 이렇게 보지만은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굉장히 차갑고 엄숙한 그런 기운, 수의 기운처럼 냉기는 아니더라도 조금 엄숙하고 오싹한 가을의 그 서늘한 느낌이 있죠. 그것이 바로 금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관하는 계절이 가을이 되겠죠. 가을. 목은 봄이 될 것이고 화는 여름이 되고, 금은 지금 말했던 가을이 되고, 수는 겨울이 되고, 토는 환절기가 되겠죠. 진술중미월이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그 다음에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바로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음과 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의 점에서 둘로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그 둘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은 같이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이제 8번째 천간이 바로 신금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쇠의 기운이면서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신금이기도 하죠. 당연히 계절은 가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금하고의 차이는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음금이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마치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적 개념이지만은 사람을 둘로 나누면 남자라고 하는 것과 또 여자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양은 남성적인 기질, 동적이고 움직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같은 것이고 좀 정적인 개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양이 예를 들어서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개념, 양이 단단하다라고 하면 음은 좀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넓다라고 하면 음은 좁은 개념이죠. 서로 대조되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음과 양은 그래도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관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금인 경금은 음금인 신금보다 좀 단단하고 거칠고 좀 투박하고 날카로운 그런 금이라고 해서 무쇠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거죠. 강철, 또는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죠. 완철, 완자라고 하는 건 완악하고 거칠고 좀 투박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 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완철금으로서 무쇠, 강철 또는 원철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금은 이와는 달리 음금인 신금은 매끈하고 광채도 있고 좀 온기도 있고 그러한 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보죠. 큰 좋은 도자기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비유를 할 때 신금은 지금 결혼식장에서 웨딩 옷을 입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마치 새 신부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는데, 새 신부는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씻고 신부 화장을 하고 아주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밝고 아주 아름답죠. 이것이 바로 신금의 기질인 거예요. 그래서 신금일간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미적 감각 같은 것도 있고요. 조금 고정된 것보다는 좀 움직임이라든가 변화된 것, 좀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이다라고 하면, 경금은 좀 우직한 편이에요. 우직하고 좀 강직하고,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같은 그런 이미지죠. 그냥 묵뚝뚝 하면서 이렇게 꼭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신금은 조금은 다채롭고 좀 변화가 있는 그러한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주옥과 같고, 또는 경금은 강철과 같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을 쓰면 용도가 없겠고, 반드시 정화로서 단련하고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은 경금의 용도 쓰임이 있게 되는데,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어야지만 정화로서 경금을 능히 단련해서 경금을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신금은 이미 만들어진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 화를 쓰게 되면 신금이 녹아버리죠. 여러분, 신금이 화가 왕해지게 되면 소용된다 그래요. 경금도 물론 이제 경금 일간 자체가 약한데, 화가 왕해지면 경금도 소용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신금은 부드럽고 연약한 금이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소용되다. 여러분, 결혼 반지를 갖다가 가스불 위에다 얹어놓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경금처럼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시사철, 신금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부귀를 얻는 것이고요. 경금은 사시사철 정화로 경금을 어떻게 단련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된다. 즉,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용신을 충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거는 왜냐, 일간의 습성이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이냐 또는 음금이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를 볼 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이죠. 이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월령이라고 하고 월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월령 월지는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 춘하 추동을 말하죠. 추는 어떻게 돼 보면 따뜻한 계절, 목이 주관하는 계절이고요. 하는 뜨거운 여름, 화가 주관하는 계절이 되겠고, 추, 가을은 서늘하면서 오싹한 기온, 금방 말했던 금이 슥살지기를 가지고 있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 되는 것이고, 동은 겨울로서 수가 왕하죠. 수의 기운은 냉기, 엄청 차가운 냉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추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될 것이고, 이 월지 안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좋은 사주는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가 되겠고, 중화된 사주가 바로 부귀 영화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월령 안에는 또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진월은 뭐가 있냐면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명이 되면서부터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청명 후 10일까지는 목의 기운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해서 진월이라 하더라도 목기가 좀 남아있지만, 청명이 지나서 청명 후 11일부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 그러니까 청명부터 10일까지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2월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청명 후 11일부터는 토가 왕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초학하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공부하기는 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죠. 지장간에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토는 습토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만 왕한 것이 아니라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합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진월의 토왕절에 뭐가 왕해진다? 금이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뭐가 될 수 있다?
인묘진 방합도 성립이 되죠. 그러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왕한 계절이다. 상반월, 하반월 이거는 좀 골치 아프더라도 신자진 수국이 될 수 있다. 진유합금이 될 수 있다. 인묘진 방합이 될 수 있다. 또는 지지로 진월에 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술토가 다시 있거나 미토가 다시 있거나 또는 축토 등이 다시 있게 되면 다시 이거는 그야말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냥 단순히 목이 왕한 인묘월 또는 화가 왕한 4, 5월, 금이 왕한 신유월, 그 다음에 수가 왕한 해자월과 달리 진술충묘는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이 있는 계절이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습토죠, 습토. 오늘 일간이 경금인데, 자, 경금,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이라고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토는 금을 생한다. 근데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습토라야 생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건토죠.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천간에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또는 술토가 건토가 됩니다. 근데 술토는 좀 생각해보게 술토는 경금이 만약에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술중 신금이 있기 때문에 톤금은 가능하지만 술토가 금을 생하기는 안 된다. 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 때 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같은 진월 같은 경우에는 습토이고 능이 토생금 할 수 있다. 근데 단 경금이 진의 모는 할 수 없다. 통근은 되지 않고 단지 상생의 법칙에 따라서 토인 인성이 일간 경금을 생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재다신약이 되지만 진월의 경금 일간 자체가 일단은 토생금에서 생조를 얻기 때문에 이거 신왕은 아니더라도 그 또 신약으로 보기도 좀 어렵다. 그냥 이거는 모왕 자상한 그런 사주. 어머니도 세력이 있고 어머니가 나를 생주해 주니 나도 어느 정도 그냥 기력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토가 나를 생해 주는 것은 맞지만은 토가 너무 많아서 토다해서 내가 토다 매금되는 것은 매우 두렵죠. 예를 들면은 진월의 지지로 토국을 형성, 진술충 및 토국을 형성한다거나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토가 많아서 내가 매금되는 것을 막아야 되죠.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월의 경금은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이 목으로서 재성이 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이렇게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토가 많다 하더라도 매금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재성의 용도가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을목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을목은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간목에 비해서 크게 떨어집니다. 을목이 삽 한자루라고 하면 간목은 포크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토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의 공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을 얻어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상태에서 다음으로 정화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경금을 정화로서 단련하죠. 간목의 용도는 뭐냐? 토를 억제해 주면서 뭘 한다? 정화를 보좌해 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진월의 경금은 물론 관성인 정화도 필요하지만 재성인 간목도 필요하죠. 남자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을 얻게 진월의 경금이 간목을 얻게 되면 반드시 처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처덕이 있죠. 그리고 재성으로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는 것이니 이거는 용재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재파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성을 극한다 하더라도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성으로서 인성을 갖다가 너무 경금을 생하지 못하도록 조금은 억제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재성의 용도가 있으면 재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이 있게 되면 명예를 얻는 것이죠. 재관을 모두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 부귀 쌍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먼저는 뭘 쓴다? 먼저는 간목을 쓰고 나중에는 정화로서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 진월의 경금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양토가 되죠. 토생금의 관계가 되면서 양대 양의 관계가 되는데, 토가 금을 생하죠. 월지에 있는 토가 나를 생하는 것이라서 이건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육친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죠.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이 아니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건 정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 진월의 경금은 편인격에 일간도 어느 정도 세력을 생을 얻게 되니 모왕자상한 그런 구조가 되지만은, 만약에 다시 토가 많아진다, 다시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모왕자고라고 하죠. 모왕자세라고도 하고, 쉽게 말하면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라도 여기서 을목이 천간에 대출을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경금 입장에서 을목은 정제되죠. 정제격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기인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 이거는 상관 격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편인격은 사람 자체가 온화하고, 그 다음에 뭐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정제격이 되면 성격 자체가 꼼꼼하죠. 꼼꼼하고, 그 다음에 정직 바른 생활 어린이 교과서적인 그런 성격이 되는 것이고, 상관격이 됐다라고 하면 거칠고 조금은 공격적이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남의 어떤 마음 따위는 조금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강한 것이 상관격이다. 그래서 어느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질 수 있고, 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은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태어나서 직업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제격 같으면 재정계통, 금융계통,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물리학, 뭐 이런 쪽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상관격들은 대체적으로 정치라든가 또는 뭐 군인, 경찰 같은 또는 운동선수 같은 좀 공격적이고 파워풀하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편인격이나 정격은 대체적으로 교육자가 많다. 그 다음에 또는 요식업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연간에 투출되어 있죠. 개수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생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원한적인 다시 편인격으로 넘어가게 된다. 왜냐하면 본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지의 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이 토생금에서 금을 생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가 있으면은 자진 합수가 되죠. 그러면 토의 기운이 매우 약해진다. 쉽게 말하면 땅이 있는데 그 밑에 물이 빠져나가면 땅이 쓸려서 약해지게 되죠. 뭐를 싱크홀이라고 하죠. 싱크홀이라고 해서 땅이 푹 꺼져 버리는 그런 느낌, 바로 이 신자 합을 하게 되면 그러한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이 완전히 물로 변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은 자진합하고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상관인 수가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격 자체가 좀 공격적이고 조금은 뭐라 그럴까, 자기 주관이 굉장히 센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지의 묘목 재성을 가지고 있죠. 정제죠. 이제 상관으로서 재성을 생하는 관계인데, 그럼 이거 상관생제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관이 있으면 재를 논하는 게 아니라 관을 먼저 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칠살이지만은 뭐예요? 상관이 왕의 수가 완행해서 칠살을 제하는
것은 좋지만 이거는 저 칠사를 너무 지나치게 제했다고 해서 제살태과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일간도 약하죠. 진 하나에 의지를 했는데 요거는 자진합수에서 상과 영해지게 되니 일간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뿌리는 없다 하더라도 진월의 병화는 약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살태가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뭐다 극설교집도 로도 볼 수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진합수로 인해서 굉장히 원래 진월의 경금이 신약은 아닌데 저 자수 때문에 일간이 다시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좀 일간 자체를 좀 도울 수 있는 글자가 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게 되면 자, 진월에 묘목이 있어서 이제 화를 생겨주는데, 진월의 병화는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닙니다. 병화 두 개가 있죠. 병화는 정화하고는 달라서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공력은 없고, 오히려 칠사를 해서 경금을 이렇게 공격하는 역할을 하죠. 수가 많아서 이 개수가 이 화는 제하지만은,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 제살로 봐야 되는 것인데, 상관 제살, 일간이 약하면 상관 제살이 아니라 극설교집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물론 자진합도 되고 자축합도 되는데, 이건 축토를 얻었습니다. 진은 자진합으로 있어서 수로 화 있다라고 하면 축토도 습토로서 경금이 통근할 수 있겠고, 그러면 경금을 생해주게 되죠. 이거 가지고 이제 관사론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 병화 같은 경우는 개수가 이렇게 제했다 생각하고 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지만은, 정화를 쓸 때 뭐가 있어줘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목생화에서 정화의 불꽃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축 신은 나쁘지 않지만 목이 좀 부족한 것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운으로 가면 좋고요. 목화 운으로 가도 좋고, 금 운으로 가게 되면 약한 일간을 도와서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인시가 되게 되면 아무리 자진합이 된다 하더라도 토왕절인 것은 어쩔 수 없죠. 이 진의 뿌리를 둔 무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매금이 될 수 있다. 다시 운에서 화토운을 보게 되면 좋지 못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이 무인이 되겠고요. 기묘 같은 경우는 매금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약한 경금을 기토가 생해준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병화칠사를 개수도 제할 수 있지만 병화칠사를 기토가 이렇게 화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장점 아닌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욱 좋은데, 이 기토가 있는 것은 아까 정축 축토를 보는 것만큼 좋게 보이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가 되게 되면 경진시, 이것도 이제 뭐 자진합 이렇게 수로 볼 수도 있겠죠. 경금 투출되어 있는데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있는 경금 또한 뿌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좀 금이 세력을 얻으면 일간은 뭘 할 수 있다? 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정화도 없죠. 정화도 없고 간목도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나쁘지 괜찮다고 보시는 게, 사는 화이지만은 경금이 이 장생으로서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 정화가 없는 것이 좀 아쉽고요. 이 경금이 사이에 뿌리를 둘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 경금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병화도 뿌리를 얻게 되면 오히려 칠살이 강해지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얻었지만 또 하나를 잃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니, 뭐 신사시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진합이 돼서 좌우충이 면제가 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진술충이 될 때 좌우충이 같이 일어나죠. 이럴 때 정관 오화가 바로 깨지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수운 가게 되면은 수는 득세를 하지만 화는 실세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임수 투출되는 것은 결코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개수만 갖고도 좀 자진합해서 수가 왕한데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경금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수가 많게 되면은 용신을 쓰기가 어렵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겠고요. 갑신시가 되면 신자진 수국을 완벽하게 짜죠. 물론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상관이 너무 왕해져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제살태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상관이 왕한데 병화가 원래 신자진 수국을 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게 되죠. 조후는 병화로서 조후를 하게 되는데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 7살이죠. 근데 적당히 제해야 되는데 신자진 수국에 개수 투출해서 제살태 과라고 하는 것은 7살을 적당히 좀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불을 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일간은 약해질 대로 더 약해질 것이고 화는 없으니까 한습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가게 되면 자칫 얼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썩 이 생시가 좋겠다라고 하는 생시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제가 봤을 때 그냥 정축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일간의 뿌리만 만들어 줘서 그냥 기력만 이제 차려주게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시나 신시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시보다는 유시가 더 나을 거예요. 웬만하면 저는 을유시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신시는 신자진 수국을 완전하게 짜기 때문에 신금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갑신보다는 을유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랄까요, 정화가 간목의 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해수가 있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많아지는 그런 단점.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술의 병화 뿌리를 내릴 수 있죠. 이건 간단하게라도. 그러면 약한 일간 경금을 7살 병화 2개가 일간을 공격하게 되니 이거는 또한 그렇게 마땅한 것은 아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정축시 하나 정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좋은 생시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